어쨌든 일단 그러면 교과서 132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132페이지부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주제, 인구라는 주제를 배우고 있어요. 인구고요. 첫 번째 인구의 분포, 두 번째 인구의 이동, 마지막으로 인구의 문제입니다. 문제. 이제 우리가 인구의 분포와 이동을 이제 거쳐서 인구의 문제까지 왔고요. 인구의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인구가 너무나 많아서 생기는 문제.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 두 번째,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살짝 결을 나누면 세 번째, 선진국에서 생기는 문제. 네 번째, 개도국에서. 후진국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가 좀 더 기분 좋잖아요. 만약 공부 못하는 애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아프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 별로 상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 공부 못하는 애 아닌데 라는 표정이에요. 어쨌든 개도국이란 말은 열심히 살려고 오려고 개발을 도상하는 국가란 말을 쓰지 후진국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았을 때, 인구가 적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약간 워밍업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도 조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 한번 훑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 끝내고 총정리하고 하면 거의 진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문제, 인구가 적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 교과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 한번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실은 앞에 조금 숨어진 내용이 있어. 인구가 그냥 많아서, 인구가 그냥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너무나 많아졌을 때 또는 지금의 인구보다 너무나 적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갑자기 인구가 여기서 우리가 27명 정도 앉아 있는데 막 70명이 앉아 있어. 문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27명 앉아 있는데 이제 6명만 앉아 있어. 뭐 나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청소를 6명이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 같은 것들 생기는 거야. 즉, 이 앞에 전제된 바가 지금의 인구보다 많아졌을 때, 지금의 인구보다 너무나 적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키워드 5개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키워드 5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출산율. 두 번째로는 사망률. 세 번째는요, 성비. 네 번째, 저출산. 다섯 번째, 고령화. 거의 우리가 배울 키워드들이 이걸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로 100% 다 정리는 안 되지만 최소한 이걸 아셔야 뒤에 우리가 이야기 나눌 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산율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얼마나 태어난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출산율을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 퍼센트로 나타내요? 아니요. 뭐 3% 출산했습니까? 이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표현해? 우리 단위가 어떻게 돼? 명으로 표현하죠. 명.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출산율이 몇 명이다 막 광고 나오잖아. 광고는 아니고 뉴스 나오잖아요. 광고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 몇 명이라 그래 지금? 0.1이요? 0.8. 그래서 0.8 정도 돼요 지금. 0.8. 0.8명. 0.8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 명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건 알아요. 나도 순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10명이요. 그죠? 뭐 정확한 표현을 보면 임신 가능한 여성,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입니다.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 여기서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만 15세부터 49세 여성을 이야기해요. 만 15세부터 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사람들의 수가 0.8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야.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지. 그럼 몇 명 정도 낳아야 우리의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
2명? 세 명. 3명 늘어나죠. 1.5. 일본 전제로 샀잖아요. 그죠? 네. 그지? 그러면 몇 명 낳아야 돼? 2.8이요? 2명인데 조금 더 스페어를 줘야 돼요. 2.1. 2.1명을 정도 낳아야, 그러니까 약간 통계마다 차이는 있어요. 평균 2.1명 정도는 낳아야 우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명, 즉 2.1명 낳는다는 거는 우리가 10명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명의 여성이 2.1명을 낳는다는 거죠. 즉 한 명의 여성이면 이제 남자까지 해가지고 둘이서 2.1명을 낳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0.8명이니까 저출산과 관련이 되는 거야. 이제 저출산할 때 이거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다시 한번 출산율의 정의를 한번 보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의 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라고도 하며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만 15세부터 49세의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야, 그럼 사망률 갑니다. 사망률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죽는 만큼. 그지? 죽는 수야. 뭐 우리나라에선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죽을까? 얼마나? 600명? 만 명이요? 3만 명?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1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약 20에서 30만 명이 평균적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요. 하루에 20만 명이 죽어가면 이거 너무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죽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사망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어느 때라고 생각해? 그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 플러스 청년 플러스 장년 플러스 청소년 플러스 영유아까지. 이 말을 구질구질하게 썼는데 그냥 다 모두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실 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지만 노인 사망률과 이제 영아 사망률이 중요합니다. 영아 사망률. 어릴 때 죽는 사망률이 또 중요해요.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높아 낮아? 그지?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적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영아 사망률이 꽤 높았어. 얼마나 높았냐면 여러분들 돌잔치 다들 하셨죠? 네. 기억나? 네. 난 기억 안 나는데요. 나는 그냥 믿는 거야. 거의 종교랑 다름없죠. 너 돌잔치 했다라고 믿는 것 뿐이죠. 선생님 어렸을 때 이 사진도 귀해가지고 사진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야? 100일. 100일 아니에요. 1년이에요. 아, 맞아. 왜냐면 음. 원래 옛날에는 오래 살기 힘들었어. 그렇지. 오래 살기 힘들었으니까. 오늘 좀 똑똑하네요. 오래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렸을 때 이름을 또 잘 안 지어줘. 집에서 그냥 개똥아, 소똥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일부러 더 그런 천하게 이름을 불러야, 그런 흔한 이름을 불러야 오히려 더 오래 산다라는 미신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잘 안 지어주고요. 그리고 어릴 때 돌잔치를 또 크게 하는 거야. 왜냐? 어릴 때 돌잔치를 못 세고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왜냐면 산모한테도, 즉 아이를 낳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태어나는 아이 입장에서도 출산이라는 거는 목숨을 건 모험이야. 도전이라고요. 왜냐면 과거에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재수가 없으면 둘 다 죽어. 둘 다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 근데 어쨌든 살았다 치자. 근데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야. 크다가 죽어요. 잘 죽어.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 그래서 애가 1년 동안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 안 죽겠구나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해봐야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그다음 그 정도 세대만 가도 어릴 때 호적을 안 올려. 등록을 안 해요. 왜냐? 올려놨는데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2, 3년 정도 컸을 때 호적에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내가 원래 몇 살인데 호적 등록이 늦게 돼가지고 이렇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빠 동네 친구인가 학교를 같이 다녔던가 했는데 나이가 자기보다 3살이 많다고.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1, 2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비일비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래? 영아 사망률 때문에요. 죽었다는 이야기만 재밌게 듣지 마시고 결국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야, 그다음에 성비입니다. 성비. 성비라는 게 뭐야? 남성 여성 비. 그지? 남성과 여성의 수, 여성과 남성의 비, 즉 성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누가 기준일까요? 여성이 기준일까요? 남성이 기준일까요? 여성이 기준이야. 이 인구와 관련된 통계에서는요, 웬만하면 여성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많이 낳으니까요? 그죠? 아이를 낳으니까. 즉 인구 재생산 관점에서 여기 인구에서는 물론 인구를 재생산하는 데서는 여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통계가 인구와 관련된 통계 다 여성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성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자가 100명 있으면 남자 수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럼 성비가 100이다 하면 남자가 몇 명 있다는 소리야? 100명이죠. 여성 100명당 남성 수. 여자는 고정이야. 여성 수는 고정, 남성 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150이다 하면 150명. 그렇지, 남자가 150명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요. 가만히 놔뒀을 때 여자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는 몇 명이나 태어날까? 85. 남자도 하는 거냐? 아, 103, 107. 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더 많아. 가만히 놔두면 105입니다. 105. 그러니까 103에서 107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105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선생님 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의사시거나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셨거나 이러면 물어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수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만 지나면 나이가 좀만 더 먹으면 태어날 때는 남자 수가 105가 태어났는데 크다 보면 100으로 맞춰져요. 남자애가 어릴 때 죽는 수가 비율이 좀 더 높아. 아, 애들 봐봐. 여러분들 옆에 복도 옆에 봐봐. 저렇게 장난치다가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 그러니까 그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여성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할아버지 보기 어렵죠? 할머니들이 훨씬 많이 살고요. 평균적으로 약 여성의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길다고 합니다. 7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꽤 오래 많이 사는 거죠. 꽤 오래 많이 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남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약 7년 정도 연하남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비슷할 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할 때. 농담이에요. 일단 성비까지 봤고요. 저출산은 뭐야? 그지? 적게 나는 거야. 그지? 평균적으로 이제 2.1명보다 적게 나오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지. 그걸 우리가 저출산인데 이 저출산이 보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정리할게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70세 이상, 뭐 60대,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그 다음에 10대 이하라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많이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황금 돼지띠니까 몇 명 정도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이 딱 동갑 나이대 몇 명? 몇 명이요? 30만 명? 그 다음에 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네요. 몇 명 정도 태어났냐면 49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1년 형, 언니, 오빠, 1년 동생들은 약 40만 명, 45만 명 정도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더 태어났어. 야, 그러면 10대에서 40에서 50만이라고 봅시다. 넉넉 잡아서. 오케이? 40에서 50만 명. 그러면 선생님은요? 몇 명 정도 태어났을까요? 30만 명이요? 70만 명이요? 70만 명. 그러면 이 나이 때는요? 100만 명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선생님 나이 때보다 훨씬 더 적게 태어났고 우리도 많이 태어났지만 이때 훨씬 더 많이 태어났지. 그러면 지금 10대 이하는요? 20만 명. 진짜 딱 30만 명이 안 돼요. 20에서 30만. 그러면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줄어들어요.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어. 왜냐?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1년에 아까 20, 30만 명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자연 증가라 불러요. 즉 인구의 이동 없이 인구가 사망하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걸 자연 증가인데 2년 전,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적게 태어나도 아직 사람들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1년 처음으로 우리는 자연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체크해 두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야. 왜냐? 이 사람들도 다 일할 나이대고요. 이 사람들도 다 일할 나이대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한 60, 70 먹었으면 여러분도 한 60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나 70만, 니네 50만 애들을 20만, 30만 애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두세 명 정도는 업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인구가 많이 태어난 걸 뭐라 부르냐면 베이비 붐이라 불러요. 베이비 붐. 붐이 뭐야? 붐. 붐 터진 거 폭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어. 이때. 그래서 이 많이 낳은 이 베이비 붐 세대가 또 이때를 낳아요. 얘를 에코 베이비 붐이라 불러요. 에코가 뭐야? 메아리. 즉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에코 끔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울리는 소리가 사라지잖아. 그렇지? 에코가 그 메아리인데 이 베이비 붐 세대가 낳은 그 돌아오는 베이비 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딱 에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에코 베이비 붐 세대. 그러면 선생님 에코 베이비 붐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야지. 일단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인구가 당장 적어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적게 나는 건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닌데 3, 40년 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 사회 구조를 이 정도의 인구수가 부양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봐봐. 여러분들 27명에서 청소하던 거 6명에서 청소하고 5명에서 청소하는 생각해봐. 할 일이 많아지고 훨씬 더 부양해야 될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은 엄청나게 문제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공익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결혼을 어떻게 해? 선생님 어렸을 때 20대 후반이면요. 뭔가 결혼도 하고요. 애 아빠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죠. 택도 없고요.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30이 넘었다고 합니다. 32. 그러니까 평균 30이 넘었다는 거는 훨씬 더 빨리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막 요즘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막 32, 34, 36대 결혼한다 그러면 와 진짜 늦게 결혼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게 결혼한다 해도 그게 늦은 감이 아니죠. 지금은 보면. 만약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몇 살쯤 결혼할 것 같아? 30. 그죠. 벌써 여러분 나는 20대, 26, 7대 결혼할 줄 알고 하는데 훨씬 더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0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 때는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낳을까요? 혹시 내가 2명 이상 낳을 거다. 나는 1명 낳을 거다. 나는 안 낳을 거다. 그럼 나는 3명 낳을 거다. 뭐야 그러면 난 결혼 안 할 거다. 아 그래요. 봤죠?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저출산 문제 이해하셨죠? 난 고령화는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가 시간에 배워가지고 이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 이상 아닙니다. 고령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20%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즉 65세 이게 뭐 7%예요? 라고 물어보면 65세 이상이에요. 즉 노인 인구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고령화요. 14% 이상은 고령 사회고요.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야.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즉 100명을 세워두면 그중에 인구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야. 20명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유소년 인구, 적은 사람들, 청장년 인구는 줄어들고 요령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를 유지하고 일할 사람이 점점 없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출산율로 우리가 몇 세대만 거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인구가 팍팍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나이대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사망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사망할 거고요. 근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 갑자기 늘어나도 문제, 너무나 줄어들어도 문제. 우리나라는 어떤 게 문제야? 그렇지. 근데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는 뭐라 했냐면 아들, 딸 구별 많고 둘만 낳아 막 잘 키우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딸 구별하지 말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성비인데 이 성비 이야기 좀만 할게요. 이 성비는 아까 자연 성비가 105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형제 자매가 둘이다 손? 외동이다. 외동이 없어요? 셋,
그럼 본인까지 하셔야죠. 다시 할게요. 본인 나 혼자다. 나는 자기까지 포함해서 둘이다. 나는 셋이다. 나는 넷 이상이다. 나는 그러면 혹시 내가 동생이 있다 손. 그러니까 셋째 이상인데 셋째인데 세 명인데 동생이 있다. 몇째야 너가? 둘째. 동생은 남동생이야? 아니요. 여동생입니까? 그러면 오빠가 있나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봐봐. 꼭 다 맞는 건 아닌데 이 성비가 우리나라 통계로는 첫째 아이 자연 성비랑 비슷해요. 둘째 아이도 자연 성비랑 비슷해요. 근데 셋째 아이 때 갑자기 성비가 150 정도로 올라가 버려. 왜 그러냐면 어떤 딴 말은 가니까 셋째 아이 낳을 때는 아들 낳을 확률이 올라가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야. 뭐 의료적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로 아이를 낳지 않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낳게끔. 그래서 그냥 낳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그냥 딸이라고 하면 이제 낙태나 이런 걸 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다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셋째 아이일 때 성비가 150 정도로 올라가요.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남아 선호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아휴, 내가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남아 선호 사랑 때문에 성비가 조작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야,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이고, 출생률과 사망률과 총 인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사망률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죠. 왜 높아? 그렇지. 의료기술이 없으니까 사망률이 엄청 높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어느 순간? 의료가 발달한 순간이겠지. 니네 입으로 말했잖아.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갑자기 굽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사망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출생률은 옛날에 많이 나, 안 나? 많이 나요, 옛날. 많이 낳고요. 많이 낳다가 계속 많이 나, 안 나? 계속 많이 나요. 계속 많이 낳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그러니까 왜 요즘 아이들이 안 나? 여자가 일을 많이. 일단 요즘 시국이 좀 그래가지고 많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교과서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그다음 고학력화 되면서 아이들을 안 낳아. 그러니까 즉 사회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거야.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았던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상으로 아이를 노동력으로 봅니다. 요즘은 아이를 노동력으로 보니?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 나 이러려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놀라실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밭일 시키고요, 설거지 시키고 청소 시키려고 낳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과거에는 노동력으로 낳은 경우가 많았어. 왜냐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농사 일도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회 구조도 변하고 사람들 인식도 변하고 그런 가족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요. 여성들이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급락하게 돼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락하고 이렇게 적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출산율이야, 출산율. 그러면 인구는요, 사망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을 때 인구는 많아, 적어? 적지.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많이 죽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 적다가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출산율은 유지가 되네요. 어느 정도 왜냐면 낳던 가락이 있으니까 계속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어떻게 돼? 이제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다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시기에는 선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 시기에 이게 인구가 유지되는 거야. 총 인구. 이거 이해되죠? 이제 이때 많이 낳고 많이 죽었을 때는 다사. 즉 많이 출산 많이 죽었어. 여기는요 소사. 많이 적게 출산하고 적게 사망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갭만큼 인구는 갑자기 급증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신가? 그럼 봅시다. 어느 쪽이 선진국일까? A, B, C. 아닙니다. 선진국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선진국은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있죠. 그러면 개도국은요? 개도국도 의학 서비스 있어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여기 개도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즉 선진국은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요. 개도국은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여러분들 잘 담아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학습지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왠지 시험에 낼 것만 같아요. 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봐두세요. 이거를 다산, 다사, 소산, 소사, 개도국과 선진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공부했던 책이나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게 아직까지는 뒤에가 없는데 연구된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뒤로 그래프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프도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게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프가 아마 우리나라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 인구는 계속 늘어났지만 기아, 질병,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높아 인구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왜 인구 증가 속도가 안 늘어나? 많이 나. 7명, 8명, 9명, 10명씩 많이 났지만 다 죽어.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수질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영아 사망률이 낮아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여러분들 밑줄 끈 건 뭐냐면 의학기술 발달 밑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의학기술이 발달 밑줄,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 낮아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즉 영아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 영아 사망률이 낮아진 게 인구 증가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 애들 낳으면 안 죽어. 다 성인으로 성장하고요. 그 성인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으니까 인구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밑줄 다 끄셨죠? 나 인구 성장 속도는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큽니다. 오늘날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즉 선진국은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즉 선진국 여기 있기 때문에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다 낮아서 인구가 정체되고 있거나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과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케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반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즉 개발도상국은요.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개도국은요. 사망률은 확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는 출산율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개도국에서 생기는 문제와 선진국에서 생기는 문제. 개도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라 할까 말라 할까? 말라 그러지. 선진국에서는요? 아이를 낳으라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는 아이를 낳지 말아라고 했고요. 지금 아이를 좀 낳으십시오. 아이의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좀 더 낳으세요 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매우 복잡스럽죠. 그러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급증했어요. 사람들 다 어디로 떠나겠어? 돈 벌려고. 서울. 그렇지, 도시로 오는 거야. 그런 관련된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로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아 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들 지역 중 많은 곳에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아와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인구는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혼자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대충 한번 정해주세요. 얼마 벌까? 500만 원. 그래, 500만 원. 갑자기 500만 원 버는 건 아닌데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가지고 혼자 먹고 살고 딱 맞게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나왔어. 내가 그 셋이서 부인과 아이까지 해서 500만 원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또 낳았어. 아이를 또 낳았어. 7명이 돼버렸어. 혼자 500만 원 쓰는 것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7명이서 나눠 쓰려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돈벌이가 계속 늘어나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아와 빈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문제, 교통 혼잡,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아이가 많이 나왔어요. 출산이 내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거야? 아니지. 도시로 돈 벌러 떠난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부족, 주택 부족, 환경 오염, 그다음에 교통 정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급식실에 870명 정도 중학생이 먹고 있는데요. 2,000명이 간다고 해봅시다. 줄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자리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먹을 음식 부족하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7, 80년대 이런 거를 겪었어요. 60에서 7, 80년대. 그래서
달동네란 말 들어봤나 혹시? 네. 달동네가 뭐냐면요. 이렇게 막 평야가 있는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위에다가 동네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달동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골목이 하고 뭐 높은 데 있잖아. 서울에서 거의 다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이 달동네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리랑 다리예요. 다리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동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살았던 동네 이름이 이제 동네 이름 아니고요. 그 건물 이름이 장군봉이라고 붙은 거였어요. 일단 장군봉에서부터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어디에 있었던 걸까? 장군봉 정상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오르막이요, 오르막이요. 엄청나요. 오르막이 엄청나고요. 올라가다 보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이. 내려올 때는 지하철역까지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어요. 우다다다 달리면 나 누구도 날 멈출 수가 없어. 일단 그런 데서 살았는데 이렇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달동네가 변경된 동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건물을 짓고 살았던 거야. 왜? 주택이 부족하니까요. 초반에는 저런 데다가 불법 주택 짓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택이 부족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3명인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더 낳으시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셋째 보면 보통 아들인데 셋째야. 그럼 보통 누나가 둘이 있는 경우가 좀 매우 빈도가 높아요. 왜냐 하면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은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인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즉 아이를 그만 좀 낳아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인구 부항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부항력이라는 것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구 부항력. 즉 인구를 조금 줄여 나가고요. 이제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촌락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 인구가 유입된 것을 막는다. 왜 촌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그래, 도시로 좀 그만 와. 너무 많으니까 그만 좀 와 하면서 촌락이 좀 살아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만큼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면 일단 오늘 수업은 끝.